안녕하세요. 대전여상 2학년 친구들. 오늘은 실용영어 온라인 클래스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1강에서 나왔던 어법 내용을 학습해 보았어요. 조금 긴 시간 동안 어법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또 학습하면서 이해는 잘 되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2시간 동안 학습한 내용을 한 번 더 짧게 이론을 공부해보고 적용시켜보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아마 친구들에 따라서 미리 학습지를 다운받아서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건데요. 선생님도 진행을 하다가 잠깐 스톱시키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혹시 아직 풀지 못했던 친구들은 또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신호를 주면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이제 PPT 영상을 보여줄 때 여러분은 뭘 보시면 좋겠냐면 선생님이 파일 2개를 올려놨을 거예요. 어법 관련된 파일을 2개 올려놨는데 우선은 이 어법 포인트, 이 grammar 포인트라고 써있는 학습지를 보시면 돼요. 선생님 PPT 슬라이드와 함께 이 포인트를 보시면 이 프린트하고 슬라이드가 동일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행하는 내용과 지금 요 프린트 상에 있는 내용이 일치되기 때문에 필기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요 프린트에다가 하셔도 좋고요. 또는 뭐 여백의 어떤 교과서 여백이라든지 아니면 노트 필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프린트를 하지 않았다면 메모장에 하셔서 기록을 하셔도 좋고요. 시험 공부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어디든지 자유롭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꼭 프린트를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머 포인트로 이론을 다 보고 나면은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디를 보면 되냐면 역시나 어법 학습지가 따로 있었죠. 이 어법 학습지의 문제를 이제 푸는 시간을 줬을 때 한 번씩 풀어보고 문제가 뭐 그렇게 많진 않은데 풀어보고 선생님하고 다시 맞춰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오늘의 수업은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을 준비 되셨죠? 자, 시작합니다. 자, 실용영어 유닛 1, 레슨 1에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문법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과 동일한 패턴이니까요. 학습했던 내용을 기억을 되새기면서 들어보세요. 자, grammar points를 보시면 이제 2가지가 크게 있어요. 목적격 보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이 목적격 보어가 우리가 몇 형식 문장에서 봤었던 특징이었나요? 그렇죠. 5형식 문장이었죠? 5형식 문장의 그럼 구조 좀 선생님 물어봐도 될까요? 자, 먼저 문장이니까 당연히 뭐가 먼저 오겠어요? 주어가 오겠죠? 그리고 주어 다음에는 뭐가 오죠? 그렇죠. 동사가 와요. 자, 동사가 타동사라면 당연히 뒤에 뭐가 따라오죠? 목적어가 따라오고요. 자, 이제 5형식 문장의 핵심. 목적어 뒤에 OC, 그렇죠. OC가 뭐예요? 목적격 보어였죠. 목적격 보어. 목적어를 조금 더 보충해주고 있어요. 목적어가 무엇을 하는지, 목적어가 어떻게 보이는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요하게 봤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이 목적격 보어의 자리와, 그리고 목적격 보어를 쓰게끔 하는 이가 또 요 동사였죠? 그래서 이 동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목적격 보어가 달라졌었어요. 목적격 보어에 나올 수 있는 거 우리 크게 어떻게 공부했었죠? 첫 번째, 명사가 나올 수 있었죠. noun이 나올 수 있다고 했었어요. call you mine. 노래 기억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나올 수 있었죠? 형용사도 나올 수 있었어요. 형용사.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문장이 keep the conversation. 교과서에서는 keep it 이렇게 나와 있지만 keep the conversation light and fun. keep it light and fun. 이렇게 keep 목적어, 형용사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것도 배웠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나올 수 있었죠? 세 번째 바로 이게 나와도 될 것 같아요. 투부정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 자, 그러면 to 부정사가 지금 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나오려면 이 동사가 무엇이 됐어야 했죠? 얼른 말해주세요. to 부정사. 단어 하나만 뭐 떠올려도 좋아요. 한 3개 정도 했었는데. 원하다, want, 그렇죠. 허용하다, 허락하다, allow, 맞았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청하다, 요구하다. 안 떠올라요? 더 쉬운 힌트, 묻다. ask도 있었죠.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우리는 to 부정사를 썼어요. 미래에 요청을 하는 거고 미래에 원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정말 딱 지난 시간에 했던 거네요.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었죠. 맞아요.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었어요. 동사 원형이 올 때는 어떤 동사가 나왔었나요? 그렇죠. 사역동사. 수요동사라 하면 선생님 속상하다 했어요. 수요동사는 목적어가 2개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렇죠. 지각동사가 나와도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있었죠. 동사 원형 대신에 또 모두 가능했어요. 그렇죠. ing도 가능했어요. 자, 그러면 지각동사는 5형식 문장에서만 보이지 않죠. 어디에서도 보였더라? 빨리 대답해주세요. 그렇죠. 2형식 문장에서도 지각동사를 볼 수 있었죠. 2형식 문장의 지각동사는 어떤 꼴이었냐면 위에다 써볼게요. 자, 2형식은 주어 나오고 불완전자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보어를 썼던 케이스였죠. 이 보어 자리에 이건 좀 이따 물어볼게요. 그럼 이 동사 자리에 우리가 지각동사가 나올 수 있고요. 이 지각동사가 나왔을 때 그렇죠. 여기에 형용사를 써줄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배웠던 문장으로는 look happy, 행복해 보인다. look sad, 슬퍼 보인다. I feel tired, 이런 문장들 모두 다 2형식 문장에 속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장은 2형식 문장을 선생님이 잠깐 놓은 거고요. 지각동사는 이렇게 2형식에도 나오고 이렇게 5형식 문장에서도 나옵니다. 동사 원형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모두 다 능동일 때 동사 원형이지 수동일 때는 그렇죠. PP. 분사는 형용사라서 형용사라는 거에 현재분사, 편의상 현재분사, 과거분사라고 나누고 있는데요. 과거분사 이렇게 쓸까요? 이 모든 분사라는 거는 형용사입니다. 분사는 형용사의 느낌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이 OC 자리에 OC의 이제 동사 원형을 나오게 하는가 또는 OC 자리에 투부정사를 나오게 하는가 5형식에서 이제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이제 알죠. 동사 원형을 OC에 나오게 하려면 어떤 동사가 나오면 되죠? 좀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사역동사, 지각동사. OC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나오게 하네요. 어떤 동사일까요? 그렇죠. ask, allow, want. 이것뿐만이 아니죠. 더 많은 동사가 있는데 많이 나오는 것들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익혀나갑시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의 종류를 쫙 외우면 사실 끝도 없는 동사인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빈도수부터 그 동사들을 하나씩 익혀나가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거기에 또 다른 단어들을 조금씩 추가하고 어떤 비슷한 느낌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학습이 장기화 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도 학습지에서 지금 같이 선생님하고 보고 계시죠? 어법 포인트를 같이 보고 있으면 돼요. 선생님이 PPT도 유인물 슬라이드로 만들어주긴 했어요. 그 유인물 슬라이드를 보고 옆에다 필기하셔도 괜찮고요. 어법 포인트를 봐도 동일한 내용이 적혀져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요.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을 취하는 동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아까 사역동사랑 지각동사 얘기했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어떤 동사가 나온 것 같으세요? make, have, let이 보이네요. 선생님만 보이는 거 아니죠? 지금 우리 다 보이는 거 맞죠? make, have, let이 보여요. make, have, let 이 모든 동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무언가를 시키는 동사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역
사역동사라고 부릅니다. 잘하셨어요. 자, 사역동사가 우리 아까 전에 꼴 다시 한번 써볼까요? 주어, 그리고 동사,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5형식 문장에서 사역동사가 어디에 나올 때? 요 자리, 요 동사 자리에 사역동사가 나올 때 어디가? 이 목적격 보어 자리가 뭐가 된다? 동사 원형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examples를 한번 봐볼까요? 자, 볼드체로 지금 두꺼운 글씨로 벌써 표시가 되어 있네요. 동사 원형과 사역동사에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우리도 두꺼운 글씨에 유의해서 한번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let me share some tips with you. 두 번째 문장, You can make the other person feel valued. 세 번째, Mrs. Jackson will have us clean the classroom. 자, 이 세 문장에서 먼저 동사 자리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Let, make, have 모두 사역동사입니다. 자, 사역동사라서 동사원형이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일단 모든 사역동사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뒤에 꼭 누구를 바로 붙여서 나온다고요? 네, 목적어. 그래서 let me 목적어, make the other person 목적어, have us 목적어. 이렇게 목적격이 모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목적어가 사실은 길어질 수 있다고 했죠. me, 현주, us, 짧죠. 그런데 그 현주를 얼마든지 길게 꾸밀 수 있잖아요. 1학년 때는 영어 선생님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2학년 때는 영어 선생님으로 만났는데 아직까지는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했고 온라인 클래스에서만 만나고 있는 영어 선생님, 현주. 이렇게 현주를 엄청 길게 꾸밀 수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목적어는 사실 뭐 주어도 명사는 수식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형용사 수식뿐만이 아니라 관계사 절로 수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분사를 붙여서 수식할 수도 있고요. 엄청 많이 수식을 할 수 있답니다. 전치사구도 붙일 수 있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목적어의 길이가 진짜 무한대로 길어질 수 있어요. 사실 경제성은 효율성은 떨어지겠죠. 뭔 목적어 이렇게 길어서 끝까지 가게 나를 하나. 하지만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정말 할 수도 있죠. 현주라는 선생님을 설명해야 할 때는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런데 이 굉장히 길어지는 목적어를 한 번에 한 덩어리로 묶어버릴 수 있는 그 팁이 뭐냐면 바로 이런 문법 구조예요. 우리가 사역동사를 배웠죠. 그리고 사역동사에 뭐가 있는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요. 사역동사를 쓸 때는 꼬리, 사역동사, 목적어, 그리고 동사 원형 또는 PP가 나온다라는 걸 알면 눈으로 딱 문장 속에서 사역동사가 보이네. 그럼 나는 동사 원형을 찾겠어. 그럼 나는 PP 형태를 찾겠어. 이런 식으로 문장을 쑥 훑으면서 핵심 문법을 찾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였구나. 아무리 길더라도 해석되지 않는 단어들이 이 중간에 많이 끼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핵심 내용은 아닌 거죠. 어찌됐든 현주라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가적으로 추가적인 사항을 막 세심하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면 그냥 글을 쭉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거라면 이게 목적어구나. 아, 현주 말하나 보다. 영어 선생님인가 보지. 근데 영어 선생님한테 뭐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항상 모든 문장의 중심은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들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팁을 위해서 우리가 어법을 배우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make 나와서 feel 동사 원형이 나와 있고요. 지금 have가 나와서 또 us, clean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해석을 하자면 첫 번째 문장은 자, 이제 우리 본문에 나왔던 거죠? 당신과 몇 가지 스몰톡에 대한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이거였고요. 뭐 let's go 할 때 let 그 let이에요. 뭐뭐 하게 해주세요. 가장 뭐 약한 시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냥 놔두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you can make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The other person 상대방을요 feel valued. valued는 무슨 뜻이었어요? valued는 존중받는이었죠? 존중되는, 존중받는. 그래서 존중되는 느낌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 잭슨 씨는요, will have us 뭐 할 거래요. 시킬 거래요. 뭘 시킬 거냐면 우리들한테 clean the classroom. 교실 청소를 하라고 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키는 느낌으로 나와 있죠. 자, make는 정말 그렇게 만들 수 있고 have는 시킨다.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 하나 내볼게요. 만약에 문장이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이런 문장이 있었다 해봅시다. 자, 동일해요. Mrs. Jackson will have 똑같죠? Mrs. Jackson will have 그리고 나서 자, 지금은 us잖아요. 목적어 자리에. 근데 목적어 자리에 쌤이 뭘 쓰는지 봐주세요. The classroom을 썼어요. 목적어 자리에 지금 us가 아니라 classroom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바로 여기 classroom 뒤에 목적격 보호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 과연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너무 어려우면 쌤이 힌트 조금만 더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쉬울까요? Mrs. Jackson will have the classroom by us. 도움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문장을 분석해 봅시다. 자, 일단은 사역동사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have라는 사역동사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사역동사가 잘 나와줬네요. 사역동사가 일단 나오고 나서 목적어가 나온다 그랬죠? 네,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인 것도 맞아요. bias는 없는데 붙었네요. 이거는 그러면 필수 성분은 아니라는 건가 봐요. 자,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우리는 동사 원형만 배웠어요. 그렇지만 선생님하고 학습했던 내용 중에 하나 더 있었잖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자, 첫 번째는 동사 원형이었어요. 첫 번째는 동사 원형이었는데 자, 두 번째는 하면서 두 번째 경우가 있었죠. 동사 원형을 쓸 때는 능동일 때고 팁에서도 나왔었어요. 수동일 때가 있어. 수동일 때는 동사 원형일 때 무엇? 수동일 때 무조건 이거예요. P. 자, 과거분사 past participle을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past participle을 우리가 pp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pp 써줘야 되겠나? 능동 동사 원형 써줘야 되겠나?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가 이 능동과 수동을 고르는 방법을 혹시 모르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능동과 수동을 고르는 방법은요, 있죠. 목적어와,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와 지금 목적격 보호에 있는 동사, 이 둘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다가 우리는 지금 동사 원형을 쓸지, 수동을 쓸지, pp를 쓸지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있는 이 목적어와 한번 관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자, 나네요. 그리고 share의 뜻은 뭐죠? 공유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공유를 하는지, 내가 공유를 당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공유하나? 그럼 능동. 내가 공유되나? 그럼 수동 쓰는 거예요. 보통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공유를 뭔가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공유한다면 사람이어도 PP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볼게요. 자, 목적격 보어는 바로 여기였어요. 그래서 feel, 우리 동사 원형을 써놨거든요. 그럼 목적격 보어 발의 앞을 보니까 the other person, 상대방이 목적어였죠. 자, 그럼 다시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에 나온 동사 feel의 관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The other person은 상대방이에요. 자, 그리고 feel은 느끼다 라는 뜻입니다. 느끼다는 자동사예요. 사실은 수동이 불가능한데요. 상대방이 느끼겠죠. 상대방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 존중받네 라고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나 자동사는 PP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동사 원형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자,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에 나와 있는 동사는 그렇죠. clean이라는 동사예요. 자,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를 딱 보니까 us가 보이죠. 자, us는 우리죠. 그러면 우리와 clean 동사, 청소하다의 상관관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우리가 청소합니까? 또는 우리가 슬픈데요? 청소 됩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우리가 청소를 하겠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은 인간이 주체인 세상이지만 우리 저기 공상과학 영화 이런 것들 보면 인간이 주가 아니잖아요. 뭔가 새로운 생명체가 있고 외계 생명체 무언가가 지배를 하는 그런 세상을 그리는 영화들도 많잖아요. 거기에서 인간이 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청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일반적일 때는 청소하다가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청소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이 팁 다 줬어요. 이제 선생님이 퀴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그거를 선생님이 더 줬으면 좋았는데 clean을 가지고 지금 집어넣는 건 맞아요. clean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변형해서 집어넣어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빈칸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동사는 안 나왔어요. 자, 그럼 목적어를 봅시다. 이제 목적어를 딱 보니까 형광펜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목적어는 the classroom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교실이죠. 교실하고 청소의 상관관계를 보자고요. 자, 그럼 아까 전에 썼던 것처럼 우리 청소하다, 우리 청소되다 거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자리에다가 선생님 교실 써보겠어요. the classroom이 나왔으니까. 교실. 자, 교실과 clean, 청소하다. 자, 교실이라는 목적어와 청소되다. 교실은 청소합니까? 청소됩니까? 교실은 살아있진 않죠. 교실이 막 자동적으로 청소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침마다 청소 안 하고 진짜. 교실은 우리에 의해서 청소가 되죠. 이럴 때는 우리가 뭘 쓰는 거예요? 이럴 때 동사 원형이 아니라 PP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라고 해서 목적어가 우리라고 해서 꼭 항상 동사 원형은 아닐 수도 있어요. 특수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청소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끌려갈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 정말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teach라는 동사가 있다 해볼게요. 현주가 있다면 teach 동사 원형이 맞겠죠. 그렇지만 student 또는 you, 여러분, 학생들이 목적어에 있다면 teach는 맞지 않죠. 여러분은 taught, 배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꼭 동사 원형, 능동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교실은 청소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무엇? cleaned. Mrs. Jackson will have the classroom cleaned by u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왜 bias라는 걸 힌트라고 줬냐면요. 자, by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우리 수동태 문장 할 때 가장 처음에 배웠던 게 BPP, bias. 한 번 더 써볼까요?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이 돼요. 그런데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때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뿅 옵니다. 그리고 주어는요, 사실은 없어도 되는데요. 이렇게 바꿔주죠. 그리고 수동태의 핵심, 동사가 뭐로 바뀐다?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던졌다 물건을 이라면 물건은 던져졌다 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게 바로 능동태 문장 그리고 수동태 문장인데요. 지금 이렇게 by가 보인다는 건 100%이 문장은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by 앞에 뭐 있어요? PP 있죠. 100% PP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토익이나 아니면 뭐 여러 자격 시험을 볼 때 어법을 할 때는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팁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지금 목적어와 이 목적격 보호에 쓰인 동사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내가 하나? 내가 되나? 이런 식으로 따져야 하는데 목적격 보호에 나온 동사의 뜻을 처음 보는 동사야. 어떻게 동사를 다 알아요? 모를 수 있죠? 모르는 동사가 나왔을 때, 뜻을 모를 때, 유추할 수 있는 팁이 바로 이 뒤에 전치사가 나와 있을 때, 그럼 그냥 PP 골라도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꿀팁이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머 팁을 한번 볼게요. 오형식 문장, 우리 이미 배워서 이제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생겼다고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나오고. 바로 이게 오형식 문장인데, 아래 설명도 그렇게 나와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목적격 보어로는 밑줄 한번 가볼까요? 명사, 형용사, 동사 원형, 투부정사, 분사 등이 올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분사는요. 선생님 뭐라고 말했죠? 분사 이퀄 형용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명사는 call you mine, 형용사는 keep it light and fun, 동사 원형, 사역동사, 지각동사, 투부정사, ask, allow, want.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봤었어요. 자, 그리고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준다. 왜? complement, C가 보충어였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네요.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을 취하는 동사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번에는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를 공부해 볼 거예요. 이미 우리 알죠? 이미 눈에 딱 띄네요. want, 그쵸? allow, 그리고 ask. 이렇게 우리 세 개를 완벽하게 익히고 왔죠. 조금 더 이제 추가가 됐네요. 우선 want,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모두 다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다 투부정사가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want는 뭐뭐 하기를 원하다. allow는 뭐뭐 하게 허락하다, 허용하다. ask는 tell, advise.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더 추가할 수 있겠네요. tell, advise, ask 모두 요청하는 걸로. 부탁하고, 말하고, 충고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 투부정사를 씁니다. promise, promise도 promise me to 뭐뭐뭐 하면 나에게 뭐 하겠다고 약속하다. I promise you, 내가 너한테 약속할게 to 어쩌고저쩌고 어떻게 하겠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봅시다. 자, example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 한번 표시해볼까요? want. 그래서 to 부정사 나왔죠. allow. 그래서 또 to build 나왔어요. 그 다음, 그렇죠. ask. to take part in 나왔고요. 우리 이거 다 했던 문장들이죠. 자, 이제 새로운 문장이네요. 아까 ask에 tell advice가 추가됐었죠? tell 무슨 뜻이에요? 부탁하는 거예요. 말을 했어요. to read. 읽으라고. Don't tell me to read the book. 책 읽으라고 좀 하지 마. 자, 그 다음에 advice. 충고하다죠? advice to get up late. 그런데 앞에 not이 있죠. 요거는 한번 볼만하네요. 투부정사의 부정은 또는 동명사의 부정은 not을 어디에 붙인다? 앞에. 그래서 I do not love you 할 때 이렇게 뒤에다 붙이잖아요. I am not 이렇게. 하지만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not to, not smoking 이런 식으로 ing 앞에 투부정사 앞에 붙이는 거 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I advised him not to get up late. 나는 충고했대요. 늦게 일어나지 말라고. 선생님의 감정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will promise, 약속하다, the boy, 학생에게, 그 아이에게, 소년에게 to help him, 도와줄게, 앞으로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약속할 것이다. 이렇게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 한 번 더 선생님과 한 번 더 강조해볼까요? 자, 형광펜 빨간 색깔로 해보겠어요. 자, 동사에만 할게요. want, 좋아요. allow, 좋아요. ask, 그렇죠. 그리고 ask 친구로 tell 봤고 advice 봤어요. 지금 시제가 들어가서 s가 붙거나 ed가 붙거나 한 거겠죠. 그리고 promise, 이렇게 세 개의 단어들이 우리에게 또 추가가 되어서 나온 것 같아요. 1학년 때 다 배웠던 내용에 조금 더 추가된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꼴은 지금 어떤 꼴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동사들이 나오면 동사 나오고 타동사니까 목적어 나오고 뒤에는 항상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to 부정사, 미래의 느낌이 있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래머 팁을 한번 보시면 어떤 동사가 눈에 딱 보이세요? 맞아요. 지금 help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지난 영상에서도 누군가가 help를 얘기했을 것 같아서 help는 반쯤 맞아요. 준사역 동사니까 라고 선생님이 했던 영상 기억나십니까? 똑똑하군요. 자, help는 준사역동사라는 체계로, 틀로 문법에서는 분류가 돼요. 하지만 선생님이 항상 수업하면서 말했던 게 사역동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냐면 무언가를 시키는 동사, 최소한 내버려 놔두는 동사,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사역동사가 돼요. 자, 그런데 help는 준사역동사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가 사역동사와 꼴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달라서 그에 준한다, 비슷하다라는 걸로 분류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help를 우선 보면 help는 물론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나와요. 그리고 help 뒤에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조금 헷갈리고요. help의 원래 꼴을 선생님이 써줄게요.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를 모두 취하면 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원래는 help는 요 꼴이 맞아요. 자, help는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당연히 나오고요. 자, 원래는 요렇게 투부정사가 본래의 꼴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to를 생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to를 생략하면 뭐가 남아요? 동사 원형이 남겠죠. 그래서 우리 논에 마치 사역동사를 썼을 때 사역동사 쓰고 목적어 쓰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와 닮았죠. 그래서 닮아서 그 분류에 넣었는데 의미가 시키는 게 아니다 보니 우리가 help를 준사역동사라고 이름을 지금 붙이고 있는 거예요. 준사역동사에는 하나 더 있죠. 뭐 있죠? 그렇죠. get도 있죠. get도 꼴이 조금 닮았는데 get 역시도 시키다의 의미는 없어요. 뭔가를 얻거나 그렇게 변할 때 get을 쓰지 어떻게 하게 하는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get도 준사역 동사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사역동사와 준사역동사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선생님을 한번 따라와 주시겠어요? 자, 우리 셀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번 사역동사와 준사역동사를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역동사부터 우리 배웠으니까 정리해볼까요? 자, 여러분도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을 선생님 지금 칠판만큼 한번 여백을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잠깐 스톱을 해놓고 메모할 곳을 준비하셔도 좋아요. 자, 준비가 되면 선생님과 같이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 아는 친구는 꼭 필기를 하지 않아도 선생님과 같이 눈으로 보면서 이름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우선 사역동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사역동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맞아요. 사역동사에는 make, have, let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역동사가 나오면 사역동사는 마찬가지로 타동사예요. 그래서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목적어가 나옵니다. 목적어 나와요. 그리고 이거 우리 오형식 문장에서 배우고 있는 거 맞죠? 맞나요? 그래서 오형식 문장이 꼭 그대로 목적격 보어를 쓸 거예요. 그렇죠?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라고 먼저 이렇게 써볼까요? 자, 그러면 목적격 보어에 들어갈 수 있는 종류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그렇죠.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 무엇이 있었죠? 능동일 때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었죠? 수동일 때였죠. 맞아요. 자, 그러면 능동과 수동일 때 한번 구분해서 봅시다. 쉬운 게 수동입니다. 수동부터 할게요. 그렇죠. PP를 써줍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the teacher make the classroom cleaned by us 이런 식으로 수동 표현 PP를 쓸 수 있고요. 능동일 때는 the teacher make us clean the classroom 이렇게 뭘 썼죠? 그렇죠. 동사, 원형 다 써줄게요. 동사, 원형 좋아요. 자, 이게 사역동사의 기본 꼴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준사역동사를 사역동사와 비교하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준사역동사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help와 그리고 get이 있답니다.
이렇게 같이 꼴을 정리해 놓으면 머릿속에 기억이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어서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꼴부터 볼까요? help와 get도 마찬가지로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온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오형식 문장에 사역동사와 비슷한 꼴을 가졌다고 하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가 있다는 소리일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help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꼴부터 쓸게요. to 부정사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to 동사 원형 구조라는 거죠. 자, 그리고 get도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get은요, 사역동사처럼 능동, 수동을 가려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가려볼까요? 오시 자리에. 자, 똑같이 1번 능동 그리고 2번 수동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이 더 쉽다 그랬어요. 수동일 때는 항상 뭐라고? 그렇죠. 수동일 때 항상 과거분사 PP예요. 자, 그러면 get부터 먼저 접근을 하죠. get도 준사역 동사죠. 준사역 동사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반은 같고 반은 달라서 생긴 형태는 같은데 다른 것도 있어서라고 했죠. 자, 그럼 우선은 닮은 걸 찾아볼게요. 사역동사에서 지금 수동일 때 PP를 쓰는 것과 준사역동사 get에서 지금 PP를 쓰는 것이 닮았죠? 그래서 준사역동사라는 타이틀을 get이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바로 능동일 때입니다. 자, 봐주세요. 사역동사일 때는 능동일 때 동사 원형을 쓰고 있었죠? 그런데 준사역동사 get에서는 능동일 때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준사역동사가 된 거예요. 수동일 때는 get, 목적어, pp 형식이 똑같이 사역동사와 닮았지만 능동일 때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것과 다르게 get은 준사역동사 get은 투부정사를 쓰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다른 점이고 큰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준사역동사 help로 가볼게요. 자, 준사역동사 help는요, 어떤 것이 특징이냐면 원래 꼴은 help 목적어 투부정사인데 이 to를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to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자, 이 to에다가 이 to를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깐 지워볼까요? 자, 이렇게 to를 선생님 지웠어요. to를 생략하면 뭐만 남아있을까요? 투부정사 뒤에 있는 동사는 무엇이죠? 그렇죠. 투부정사 뒤에 있는 동사는 바로 동사 원형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사역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자, help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닮았죠? 닮았어요. 아주 똑같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to가 원래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략했던 것 뿐이지 사실 여기에 있었던 to는 존재했던 to입니다. 그런데 너무 필요가 없어서 안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역동사에서 이 동사원형은 시제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서 쓰지 않는 거고요. 준사역동사에서의 이 to는 사실은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성을 가진 to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줄게요. 자, 옛날에 영어를 처음 단어들이 정립되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말이라는 건, 단어라는 건, 언어라는 건, 언어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예전에는 자장면만 표준어였어요. 그런데 이제 짜장면이 됐죠. 또는 신조어들이 생겨나기도 해요. 말을 단축시켜서, 축소시켜서 그 언어가 표준어가 되기도 하고요. 구글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글. 구글은 검색 엔진, 웹이죠. I googled 하면
I searched. 나 검색해봤어 라는 뜻도 돼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기 전에는 구글이라는 단어에 검색해보다 라는 뜻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거나 생성되거나 없어지거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언어예요. 자, 그렇다면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자, 언어는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린 아니겠죠. 영어를 썼던 원어민들이 딱 요렇게 help 목적어 그리고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는 to 동사 원형이니까 이렇게 to 부정사 형식을 아주 잘 지켜서 썼어요. 자, 그럼 한번 이 꿀을 왜 이렇게 쓰는지 볼게요. 우리가 to 부정사를 쓰는 오형식 문장과 동일한 거죠. help는 돕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목적어를 도울 거예요. 뭐뭐를 도와요. 아직 잘 못해요. 앞으로 잘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성을 가진 to를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 진짜 못하는 걸 도와줄 건데 앞으로 도와준다는 의미가 너무 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자식을 생략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쓰기 시작했냐면 help, 목적어, 그리고 to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쓰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 언어학자들이 모입니다. 아니, 요새 사람들이 help, 목적어, 그리고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걸 많이 보는데 이게 따지고 봤더니 일리가 있어. 그렇다면 이 두 개를 다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땅땅 도장을 치고 두 개가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to를 생략해도 또는 to를 적어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인정이 됐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경우가 더 생겼어요. 사람들이 어떤 것도 생략하기 시작했냐면 야,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이 됐다면 적어도 되게 뻔할 수 있잖아. 그럼 목적어도 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표현이 또 생겨났냐면 help를 쓰고 목적어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을 썼네요. 또는 어떠한 경우도 가능할까요? help를 쓰고 목적어를 생략했어요. 그리고 to 부정사, to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가 help는 인정이 돼요. 목적어가 알 수 있는 경우, 너무 뻔한 경우에 목적어를 생략할 수도 있고요. to 미래성이 너무나 뻔한 경우에 to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의 형태가 help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help의 꼴은 무엇이냐면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오는 help의 꼴은 바로 이 자식이랍니다. 3번이 가장 많이 나와요. 목적어도 없고 to도 없고 help와 동사 원형만 붙어있는 문장이 가장 많이 나오게 돼요. 선생님도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는 이거 책의 오류 아닌가 싶었어요. 왜냐면 동사가 두 개 붙어있거든요. help도 동사잖아요. 뒤에 동사 원형도 동사예요. 이렇게 붙을 수가 없잖아요. 동사는 두 개가 나란히 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건 오류가 아니라 목적어도 생략되고 to도 생략된 형태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를 한번 잠깐 가볼게요. 교과서 다 옆에 준비되어 있나요? 혹시 교과서가 없다면 선생님 기다려줄 테니까 교과서를 한번 펴보세요. 교과서는 어디를 폈으면 좋겠냐면 13페이지. 13페이지에 24번째 줄로 가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선생님도 13페이지 24번째 줄을 한번 펴볼게요. 자, 13페이지에 24번째 줄 찾으셨나요? It helps us feel comfortable. 나와 있죠? It helps us feel comfortable. 이 문장, 이 바로 우리 예문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예문을 슬라이드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과서에서 help가 들어간 예문 확인하고 오셨죠? 교과서에 있는 예문은 사실은 1, 2, 3, 4, 4개의 예 중에 두 번째의 예로 쓰여 있어요. It helps us feel comfortable. 그런데 더 많은 지문 속에 나오는 아이들은 help와 동사가 맞붙어 있는 아이들이 더 많답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 예문 속에 나온 예문을 한번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필기는 이제 지워도 괜찮겠죠? 교과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했던 슬라이드로 돌아왔어요. 자, 교과서 13쪽 24번째 줄, 24번째 줄을 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It helps us feel comfortable and get to know each other better. 이라는 이 문장에서 우선은 help가 나와 있네요. help는 아까 무슨 동사? 준사역 동사라고 했죠. 자, helps us feel 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뭐가 생략되었다? 그렇죠. to가 생략된 문장이다. 그리고 us라는 게 사실 앞에서 언급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목적어도 이 지문 속에서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다면 us도 마찬가지로 생략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해도 가능하냐면 선생님이 아래에 써볼게요. It helps us 생략하고 to도 생략하고 feel comfortable and get to know each other better.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정확하게 help와 feel이 딱 두 개가 동사가 만났죠. 특히나 얘는 s가 있는데 얘는 s도 없죠. 이렇게 같은 시제를 가지지도 않은 동사가 붙을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시제가 서로 다를 때를 빼고는. 그리고 이렇게 붙어서 나란히 올 수 있는 경우도 전혀 없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사항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을 보면 and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다는 건 병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목적격 보어 자리에 나온 동사가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전체 문장으로 동사가 두 개일 수도 있지만 어디에 걸리는지 한번 선생님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보자. It helps us to feel comfortable. 일단 small talk은 우리가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였어요. 그리고 and it get to know 하면 안다가 돼버리죠. 그럼 조금 어색하잖아요. 스몰 토크가 뭘 알아요.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help와 get이 병렬로 연결된 게 아니라 feel과 그렇죠. feel과 get이 병렬로 연결됐다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feel에 동사 1 표시해 주시고요. get에 동사 2 이렇게 표시해 주실까요? 그래서 helps에 지금 걸려서 helps to feel comfortable, helps to get to know each other. 자, 그렇다면 get 앞에 무엇이 생략되었을지 감이 오시나요? 그렇죠. get 앞에도 역시나 to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어법 사항들은 이제 이론은 끝이 났어요. 자,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선생님이 조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영상 처음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준비하라고 했던 워크시트 기억나시죠? 어떤 워크시트였냐면 선생님 보여줄게요. 어법 학습지입니다. 어법 학습지를 얼른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갖고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풀었던 친구들도 예전에 풀었던 친구, 어저께 풀었던 친구, 아까 풀었던 친구들도 한 번 더 훑어본 후에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한 번 훑어본 후에 선생님과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중지시켜주세요.